안녕하세요. 포마석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이제 통계 이론 강의 첫 시간이에요. 첫 통계. 그래서 자,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 있는 통계를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이 통계 단원 자체가 최근 경향이요 매우 중요해지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 출제되고 있는 난이도 많이 업됐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요성이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현재 수능 책에서도요 통계는요 문과는 세 문제 확정, 나형 세 문제 확정, 가형도 거의 세 문제 확정이에요. 그렇죠? 물론 가형은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거의 세 문제로 바라보고 공부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그만큼 통계가 문항수만 세 문제 나와서 중요해진 게 아니라 그 문제의 난이도도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다 이거죠. 난이도도 올라갔고 문제량도 많아졌으니 우리가 통계를 제대로 공부해서, 이 통계는 어떻게 해요? 예, 선생님이 확률과 통계 강의하면서 맨 첫 시간 때 얘기했었죠. 확률과 통계는 다 맞는 거야. 알겠죠?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부터 확률 통계는 다 맞아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통계가 3개가 나오던 4개가 나오던 5개가 나오던 그렇게 나올 일도 없지만 하여튼 3문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전범위에서 그 3문제를 다 맞아야겠다. 그렇죠? 다 맞아야겠다.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 이번 시간은요 통계 단원 맵 강의를 먼저 할까요? 단원 맵. 통계는 이렇게 구성돼 있어. 자, 사실상에서 우리 말하는 통계는요, 통계는 원래 중학교 때는요 통계 자료의 정리, 초등학교 때부터요. 그렇죠? 자료를 잘 정리하고 뭐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그죠? 그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자료를 잘 분석하고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뭐 이런 것도 기억나니? 기억나? 그러니까 통계는 한마디로 이거야. 자료를 잘 정리해서요 수치화 시키거나 그림, 그래프를 통해서요 일목요연하게 잘 보고서 우리가 분석 같은 것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학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통계학 자체는 지금 실질적으로 통계는 계속 앞으로 사회가 발달하더라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수능에서도요 수학 그 단원 자체도 비중이 커져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다시 또 교과과정 돌아와서요 이 통계를 얘기할 때는요 통계는 단원 맵 자체가 일단 사실은 통계적 확률이다. 써줄까? 통계적 확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 공부할 때 수학적 확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기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까 자료를 잘 정리하고 해석하고 이런 것들은 중학교 때 이미 다 했었고, 그 다음에 고등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통계는요 사실상 통계적 확률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야. 근데 통계적 확률, 통계적 기법을 좀 이용하는 거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서 나중에 과연 몇 퍼센트 정도의 확률로서, 그쵸? 왜? 잘 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통계적 기법을 좀 이용해서 확률값을 우리가 구해나간다.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 자, 다음에 통계하면 일단 사람들이요 조금 수학도 싫어하는데 통계도 막 수치화되어 있고 자료가, 분석 자료가 이렇게 뭐 표로 되어 있고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대략 난감해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숫자에 약하잖아. 몇 퍼센트, 몇 프로, 그렇죠? 이렇게 신뢰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바짝 긴장하는데, 사실은 통계 쪽 들어오는 순간부터요 수학적 확률과는 다르게 통계 쪽부터는 약간 대충 뭐라고? 대충이 녹아 있어. 응? 표본 뽑는 것부터 대충 좀 녹아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고 막 그렇게 빡빡하게 굴지 않으면서 공부해도 돼. 단 근데 하나, 통계 공부하면 선생님이요 용어의 정리만큼은 매우 계속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용어가 깔끔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그렇죠? 그 용어가 또 무엇을 말하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일단 용어가 중요한데 이제 단원맥 그리면서요 가장 중요한 용어 하나를 얘기해 줄게. 뭐냐면은요 확률 변수다. 자, 고등과정에서의 통계에서요 가장 중요한 용어 확률 변수. 이 확률 변수요, 수학에서 변수는 원래 중요하지. 근데 통계인데 확률 변수야. 왜? 아니 통계적 확률이라니까. 그래서 이 확률 변수, 변하는 이 확률 변수가 어떠하냐? 또록 떨어져 있냐? 변하는 확률 변수가 또록 떨어져 있냐? 예컨대 확률 변수 x가 1이야, 2야, 3이야. 주사위 얘기할까요?
주사했을 때의 확률 변수요. 1, 2, 3, 4, 5, 6 이렇게 또록또록 떨어져 있잖아. 그쵸? 그렇게 떨어져 있는 그러한 확률 변수가 또록또록 떨어져 있는 그러한 분포를요. 이산 확률 분포라고 얘기해. 뭐라고요? 이산 확률 분포다. 이산확률 분포. 이산확률 분포. 근데 확률 변수가 V쌤 몸무게 뭐 아니면 사람들 몸무게 키 이런 것들은요 사실 연속돼 있죠. 그쵸? 그렇잖아요. V쌤 몸무게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 좋아. 만약에 100kg라고 하자. 만약에 100kg라고 하면은요 V쌤 몸무게가 딱 100kg야? 아니죠. 지금 점심 먹고 왔으니까 좀 늘었겠죠. 그랬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또 자고 나서 좀 줄 수도 있고. 그쵸? 계속 연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 그래? 누구한테 키를 얘기했는데 내 키가 170cm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요 우리가 다 뭡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정말로 170이라고 할 때 아니요 170.0000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170.4요?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되게 정밀하게 얘기한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키는 연속돼 있다고. 정확히 170 있는 학생을 찾아오고 있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죠. 맞아요. 이해해야 된다 이거를요. 근데 169.9999999999999 이내도 우린 170을 보고 있는 거고 170.0000000000 1cm 이내도 170을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키도요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 또 키가 변한다고 하니까 사실상 딱 특정해서요 어떠한 값을요 우리가 변수를 잡을 수 없을 때 그때 그러면은 그 변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대략적으로 연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연속되고 있는 거죠. 확률 변수가 연속되고 있다. 연속 확률 분포. 이렇게 누구에 의하여? 확률 변수에 의하여 크게 구분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있던 이상 확률 분포 1번 할까 1번? 2번 연속 확률 분포요. 2번 할까 2번? 요 두 개가 고등과정의 통계에서의 양대 산맥이야. 알겠죠? 다시 한번. 자, 통계적 확률. 이제 통계 들어갔는데 통계는 용어가 중요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용어에서 헷갈림을 가지면 통계 망한다. 그러니까 용어를 잘 정리해야 되는데 통계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가장 중요한 용어가 확률 변수고 알겠어요? 그 확률 변수, 변해가는 확률 변수가 또록또록 떨어져 있다. 그런 분포를 뭐라고 해? 이산 확률 분포라 얘기한다. 그러한 확률 변수가 쭈르륵 연속돼 있다. 연속 확률 분포라 얘기하고 여기 있던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가 우리가 지금 배우는 통계적 확률 통계의 양대 산맥이다. 알겠죠? 됐죠? 여기까지. 다음에 이산 확률 분포부터 자세히 봅시다. 이제 얘를 잘 공부하려면 하나하나씩 다 배울 텐데 첫 번째 배워야 할 게 확률 분포표야. 확률 분포표.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통계 전체 단원 맵하고 있으니까 이게 모지가 아니라 그냥 큰 그림만 잘 그려놓으라고. 알겠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요 하나씩 나눠서 강의할 테니까. 자, 이거 공부할 때 첫 번째 확률 분포표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확률 분포표를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이 표를 가지고서 표가 있어야지만이 평균도 구할 수 있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걸 구할 수 있는 거 알겠지? 확률 분포표를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언제 이런 게 필요한 거야? 확률 변수 x가 또록또록 떠져 있을 때 이산 확률 분포에는 반드시 이산 확률 분포에는 반드시 확률 분포표가 필요해. 이거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확률 분포표가 완성돼 있으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가? 됐어요?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확률 분포표의 완성과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를 시작할 때 이때에 계속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어서 AX 플러스 B의 선형변환이에요. 그렇죠? 선형변환. 이건 뭐냐면 사실은 이산확률 분포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연속 확률 분포까지 적용이 되는 일반론인데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면은요 적당히 확률 변수 X에다가 실수 배하고요 뭔가 실수를 더하고 뺀 것 정도까지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좀 쉽게 구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알겠죠? 됐어. 그래서 이런 선형 변환이라고 1차 변환이니까 X에다가요 실수 배하고요 더하기 빼기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할 것이고요. 자, 세 번째로 이러한 확률 분포표를 갖는 그러한 이산 확률 분포의 가장 대표적인 대표주자가 바로 뭐니까 이항 분포예요. 그렇죠? 이항 분포.
일단 써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써놔. 이항분포 BNP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렇죠? 이항분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은요 이산확률 분포가 마무리가 됩니다. 알겠죠? 됐죠? 자, 연속 확률 분포는요 이제 확률 분포표는 이따 보겠지만 확률 변수 뭐 x건 확률 변수 뭐 k건 뭐가 있을 때 또록또록 표에서 이게 떨어져 있거든. 그때 확률 값들이 밑에 이렇게 나열된 것들인데, 근데 확률 변수가 연속돼 있으면은요 이걸 어떻게 표로 그릴 수가 없잖아. 그쵸? 표로 어떻게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가 없지. 근데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할 뭔가가 필요한 거야. 알겠냐?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할 어떤 표 대신에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할 뭔가가 필요한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그쵸? 확률 밀도 함수. 일단 적어놔. 확률 밀도 함수. 그쵸? 확률 밀도 함수는요 조건이 있어요. 다 배워. 걱정 안 해도 돼. fx라고 하는 함수가 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구간 내에서.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구간 내에서의 x축과 이루는 면적 정적분 값이 항상 얼마? 1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때 가서 배우도록 하고. 이게 왜 2번이야? 미쳤네. 그쵸? 1번이죠. 그쵸? 1번 확률 밀도 함수. 이놈은 정확히 이거에 관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쵸?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지면 적분을 통해서 평균, 분산 또 표준 편차 이런 걸 구할 수 있는데 요게 이번 교과정에서는요 아쉽게도 탈락했어요. 그쵸? 뾰로롱. 근데 그 원리만큼 선생님이 강의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데 얘는 표를 통해서 시그마로 이런 걸 구하는 거고 얘는요 연속돼 있으니까 함수니까 어떻게 해요? 적분을 통해서 구하는 것 뿐이야. 그치? 하여튼 설명을 할 거야. 확률 밀도 함수 매우 중요하죠? 얘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산확률 분포는 얘가 있어야지 시작이 되는 거고 연속 확률 분포는 얘가 있어야만 시작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게 없으면요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매우 중요하구나. 자,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요 이 중에서 조금 이게 여러 가지 주어진 조건만 만족하면 다 되는데 근데 조금 일반적인 경향을 갖는, 즉 보통 사람들, 보통 평균을 중심으로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위치하고요. 다음에 나머지는요 조금 어떻게 가면 갈수록 비정상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인위적인 이게 뭐야? 이걸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하는데 요걸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해. 좌우 대칭 산맥 형태의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하는데 요 놈은 사실상 확률 밀도 함수에 매우 특별한 인위적으로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정규 분포 곡선, 그리고 이 정규 분포 곡선을 따르는 그러한 연속 확률 분포를 우리는 정규 분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적어놔. 뭐라고요? 정규 분포 곡선은 확률 밀도 함수의 매우 특별한 경우야. 정규 분포 곡선에 관한 특징을 또다시 이 특징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정규 분포 곡선의 특징이 따로 있어. 추가적인 특징을 더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정규 분포 곡선을 따르는 그러한 분포를 무슨 분포라 한다고요? 정규 분포다라고 해요. 정규 분포다. 한마디로 여기 있던 확률 분포표, 이산확률 분포에서 이 확률 분포표를 따르는 가장 대표적인 이산확률 분포가 이항 분포였던 것처럼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확률 밀도 함수를 정규 분포 곡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걸 따른 가장 대표적인 연속 확률 분포가 바로 뭐다? 정규 분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매우 중요하고요. 근데 정규 분포 해가지고서 예컨대 만약에 이게 뭐 키라고 할까요? 아까 키 얘기했으니까 뭐 우리나라 뭐 고3 여학생 평균 키가 160이라고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165cm 이상, 170 이상인 요 확률, 요 면적이 얼마냐? 나중에 이런 걸로 면적으로서 우리가 확률을 대체하는데 면적으로서 대충 확률은 요 면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적분하려 했더니 젠장 적분이 너무 어렵지, 그렇지? 이 곡선과 이게 적분해야 되는데 이 피적분 함수가 너무나 힘들어. 나중에 이거 모양 한번 보여줄게. 정규분포 곡선의 식이요. 매우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 곡선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요 0과 1,
평균과 표준 편차를 0과 1로 맞춰서요. 표준 정규 분포국수 하나 만들어 놓고 3번이다. 표준 정규 분포곡선 뭐라고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하나 만든 거지. 이 곡선은요, 이 곡선은 일단 그려놓고 단원맵에 나중에 다 듣고서 이 통계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쭈루룩 다시 읽었을 때 다 오 그래 이해가 되면 되는 거야. 지금은 전혀 초짜니까 처음이더라도 일단요 힘들겠지만 잘 듣고 잘 그려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은 뭐냐면요, 평균이 얼마입니까? 평균을 항상 0에다 갖다 놓고요. 분산과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거를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해. 여기 있던 연속 확률 변수가 x면은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의 확률 변수를 보통 z를 많이 씁니다. 그쵸? 그래서 2번에서 아까 이러한 위치에 있는 것들을요 그대로 옮겨서 요렇게 요 위치를 1대1 대응, 요 위치를 또 이렇게 1대1 대응시켜서요 이 면적을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 없으니 표를 통해서 0부터 여기까지의 확률값, 0부터 여기까지 확률값을 빼주면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표를 제공해 놨다고. 그 표가 뭐냐면요, 표준 정규 분포표예요. 표준 정규 분포표. 왜? 원래는 적분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데 적분이 우리 수준에서 불가능이니까 표로 수학자들이 이미 다 계산해 놨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은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은 얼마야, 이걸 다 계산해 놨다고. 알겠냐? 그러니까 원래는 이 상태에 있던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이 면적을 적분을 통해 구하기 힘드니까 무슨 작업? 여기서 그냥 막 넘어가면 안 돼. 여기서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갈 때 거의 매 시험마다 나오고 있는 무슨 작업?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어떤 확률 변수든 간에 다 Z로 바꿔버리는 거지. 어떤 평균이 얼마든 간에 다 0으로 만들어 놓고 표준 편차가 얼마든 간에 다 1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요 일단 이 곡선은 얘로 딱 바꿔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까지 간 그러한 이 해당 면적들은 이미 수학자들이 요 표에다가 다 그 값을 매겨놨으니까 대략적으로 이 면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기했잖아. 통계는 뭐라고요? 대충이라고. 알겠냐? 대충인데 막 대충은 아니고 근거를 갖고 있는 대충이야. 이해 갔죠? 따라서 여기까지 1달러. 이게 연속확률 분포입니다. 그래서 맨날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죠. 그쵸? 맨날 나와. 그치? 그래. 자, 이제 1번, 2번 끝나면요 사실상 고등과정의 통계는요 끝났어요. 끝났는데 추가적으로요 플러스 알파입니다. 요새는 이게 각광받고 있죠. 그쵸? 세 번째 단원이죠. 통계적 추정이야. 통계적 추정. 추정인데 1번 모평균의 추정, 2번 모비율의 추정. 평균 값으로 추정할지, 모평균이 얼마야 이렇게 추정할지, 또는 모비율이 얼마야 추정할지, 이런 거죠. 그쵸? 이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자, 여기 있던 1번 2번까지는요 통계의 양대산맥 확률 분포에 의해서 연속이냐 이산이냐 연속이냐에 따라 구분돼 가지고 우리가 쫙 나누어서 깔끔히 공부해서 끝내면 돼. 자, 이렇게 공부를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 통계적 추정이요. 통계적 추정은 이런 거야. 자, 모평균의 추정은 이런 거죠. 모평 추정은 야 선생님이 여기 있던 고3 학생들 중에서요, 고3 남학생 중에서 5명을 데리고 왔어. 5명을 뽑아낸 다음에 걔네들의 몸무게를 다 말하게 한 다음에 그거에 평균을 냈습니다. 평균을 냈더니요 75kg래. 75kg니까 요 5명의 평균이 75, 몸무게 75니까 고3 대한민국 고3 남학생 몸무게 평균은 평균은 대략적으로 몇 킬로 이상 몇 킬로 이하 사이에 있을 것이다라고 찍는 거야. 알겠죠? 이해 갔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던 고3 남학생 5명을 딱 데려와서 각각의 몸무게를 얘기한 다음에 왜? 난 시간도 없고 능력도 안 돼. 전국에 있던 고3 애들의 있던 몸무게를 다, 원래는 전국에 있는 고3 애들의 몸무게를 다 더한 다음에 전국 고3 남학생 인원수로 나눠주면 되잖아. 뭔지 알지? 근데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여력도 안 되고 해서 어떻게 해요? 샘플로 5명을 끄집어내가지고서 그 표본 평균, 하나의 표본 평균이야. 그걸 가지고서 모집단에 전체에 있던 모평균을 추정하는 게 바로 모평균의 추정이다. 그쵸? 가서 공부하게 될 거야. 모비율의 추정은 이런 겁니다. 모비율은요 일정 비율,
요 안에 있던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 요 안에 있던 사람 중에서 세며 자 여기 지금 20명이 있는데 A형만 나와봐 했더니 A형이요 6명 나왔어요. 그렇다고 치자고 그렇죠? 20명 6명이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30%죠. 0.3 맞아요? 0.3 이건 샘플이잖아. 샘플 비율 그렇죠? 표본 비율 요 0.3의 표본 비율 가지고서 대한민국 사람은요 대략적으로 A형이 전체 대물산 중에 A형 모비율 그 비율 전체 비율 중에서 A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이상 몇 프로 이하일 것이다를요 추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역시 대충이잖아. 대충인데 아무런 근거 없이 추정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샘플의 개수와 표본의 개수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값으로서 그 샘플들의 평균과 샘플들의 비율로서 모집단 전체에 있던 평균과 전체에 있던 비율을 추정하는 게 바로 뭡니까? 통계적 추정이라고. 이건 별도로 띄어서 우리가 학습하면 되겠네. 정리합시다. 자, 고등과정의 통계요. 3개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추세는 현재까지는요. 뾰롱 이렇게 3개 나오고 있어. 골고루 하나. 그렇죠? 특히나 여기서는요. 여기 있던 평균 구하는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요. 가나다 브랭크 넣기로 가형 나형 공이 많이 묻고 있으니까 요 평균 분산 표준을 구하는 원리 자체를 좀 잘 알아둬야겠습니다. 특히나 평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형 나형 가릴 거 없이 가나다 브랭크 넣기로. 그 다음에 정규분포 여기에서 요 확률값 구하는 거 이거는 뭐 수십 년 동안 계속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거는요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알겠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이쪽 파트에서요. 하나 추가된 게 이게 좀 강화됐죠. 예전에는요 이런 것들은 이과생만 배우고 막 이렇게 좀 약했었는데 강화돼서 이제 여기서도 한 문제가 거의 매번 등장하고 있다. 전범위에서 알겠죠? 전범위에서 따라서 이 전체를 다 마스터해서요. 자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이면요 통계 나오는 세 문제 다 맞도록 하시고 내신 준비 통계가 처음인 학생도 일단 이번 수업 어려웠지? 왜? 처음인데 막 처음 듣는 용어라는 게 막 나오잖아. 그러니까 큰 그림만 그리라고. 고등 통계는 뭐가 중요해? 확률 분포가 중요해. 그 확률 분포가 뚜룩뚜룩 떨어져 있어. 확률 분포를 이용한 이산 확률 분포 잘 공부하시고 확률 변수가 쭉 연속돼 있어. 연속 확률 분포 잘 공부하시고 각각의 대표 주자 이항 분포 특히나 정규 분포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양대산맥 끝낸 다음에 이제 통계 공부 많이 했으니까 통계적 추정, 샘플, 표본 몇 개의 평균이나 비율을 가지고서 모평균과 모비율을 잘 추정하는 근거를 갖추고 잘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